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최강욱 의원 등 그리고 기자들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는 그러한 고발장을 이제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냈고, 김웅 후보,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김웅 의원이 그것을 당 쪽에 전달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입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보도 내용이고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사실관계는 현재 검찰에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전말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중간에 이른바 그 고발장을 받아서 국민의힘 쪽에 전달했다라는 그 고리 역할을 했다라는 김웅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웅 의원이 오늘 7일인데요.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며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버스 측에 이 고발장의 존재를 제보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 인물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봐서 갈래가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당시 손준성 정책관이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후보자에게 보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뉴스버스는 그렇게 했다라는 의혹을 보도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이 관여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이쪽 갈래가 그렇다면 이것이 뉴스버스에 보도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보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재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대선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막후에 어떠한 작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한 갈래로 나오는 것이고, 오늘 김웅 의원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이 후자의 부분인 거죠.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에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라는 얘기.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이것은 여당 쪽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는 거죠.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제 여당 쪽의 인사가 관여가 돼 있다면 그 부분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김웅 의원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렇지 않고 누군지 알고 있고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라는 얘기는 당 안에 있는 그 당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자신과 자주 소통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개인이 아니고 어떤 그룹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경선이 진행되는 캠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 보도가 나오는 과정 자체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른바 세력 다툼, 권력 다툼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웅 의원이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뉴스버스 측에서는 알더라도 김웅 의원이 밝히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나타냈던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을 중심으로 해서는 김웅 의원에게 계속해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안 밝히고 갈 수 있을지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의 현재 상황이 어쨌든 유승민 후보의 대변인이라는 그 상황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또 김웅 의원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보자가 이제 김웅 의원 쪽에서 이 정보가 온 것은 아니다라고 뉴스버스 측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직접 이 정보가 흘러가서 뉴스버스에 보도되는 과정에 개입됐을 가능성은 뭐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이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당시에 저쪽이랑 소통을 했는데 그 인물이 현재 어떤 캠프에 몸담고 있다면, 이건 또 유승민 캠프는 아니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경선 국면에서의 이른바 또 대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인물이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뉴스버스에 흘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웅 의원의 인터뷰로 봐서는 어쨌든 그런 맥락,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진행되는 이 경선 흐름, 이 권력 다툼, 이 패권 삿바싸움, 이런 것과 이 정보가 흘러나와서 보도되는 과정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부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후보자한테 줬다라는 이 부분, 이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뉴스버스 측에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 두 사람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김웅 의원의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걸 당에 전달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득한 옛날 일도 아니고 지난해 4월 3일 8일 그때 일인데, 그 당시 총선에 바빴다고는 하더라도 워낙 사안 자체가 좀 중요한 사안이고, 상대가 그 당시 대검의 주요 간부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부분, 그리고 당과 소통했던 이 부분을 김웅 의원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부분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김웅 의원은 어쨌든 당과 소통했던 그 인물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웅 의원이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제가 추측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작성해서 송 검사가 보냈고 부적절했든 어쨌든 내가 당에 전달했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뭐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지만 뭐 했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조작했다는 증거도 없고, 반대로 송 검사에게 받았다고 해도 자신은 이 SNS 방을 폭파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어쨌든 기억이 안 나고 자료가 없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김웅 의원의 현재 입장인데 참 애매모호하고 좀 설득력이 약한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뭐 PC 등을 포렌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감찰을 넘어서 수사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손준성 검사의 뭐 휴대폰 포렌식 이런 것도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랬을 때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이걸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하면 손준성 검사는 왜 이걸 작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또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손준성 검사와 또 다른 어떤 제3의 인물들과의 사이에서 해서 이것이 넘어간 것인지, 그리고 왜 그 당시에 당에 직접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김웅 의원, 물론 연수원 동기라 두 사람이 친하다고는 합니다.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김웅 의원의 인터뷰는 국민의힘 내의 복잡한 세력 관계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 전체적인 한번 이 전말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